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육상 선수이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생후 11개월이 됐을 때 두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철 의족을 착용한 채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이 피스토리우스에게 두 다리가 없는 것은 별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피스토리우스가 운동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뭐 럭비, 테니스, 레슬링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하죠, 패럴림픽에도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4번의 금메달을 목에 걸은 적도 있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대구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참가를 했었어요. 비장애인들, 정상인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선수들의 대회인데 장애인이 참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계주 분야에서 남아공 팀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리우스는요, 장애인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기록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2012년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을 합니다. 패럴림픽이 아니에요.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비장애인과 올림픽에서 결혼, 아주 위대한 선수로 기록이 되기도 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피스토리우스는 이제 장애를 극복한 운동선수라는 것으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남아공의 영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피스토리우스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멋있죠? 이 장애를 극복하고 수차례 세계대회 수상 경력도 있고 잘생긴 외모예요. 그쵸? 잘생겼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여자친구입니다. 굉장히 이쁜 미인인죠? 모델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나이다. 이 사람에게 장애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는 평가가 있었죠. 이렇게 남아공의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도중에 2013년 2월 14일 전 세계 연인들의 기념일이죠, 발렌타인데이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피스토리우스가 새벽 4시에 여자친구인 리바 스팅캄프를 권총으로 쏴서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피스토리우스는 왜 여자친구를 총으로 쏘게 되었을까요? 피스토리우스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요.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해본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눈으로 일단 확인하시고요. 발렌타인데이였던 2013년에 2월 14일에 피스토리우스와 여자친구인 스팅캄프는요, 같은 집에서 이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새벽 4시에 발코니에서 선풍기를 가져온 뒤에 발코니 문과 커튼을 닫고 이제 침대로 가려고 하는데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생각을 했대요. 내 집에 지금 괴한이 침입을 했구나, 욕실을 통해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다리가 없잖아요. 욕실로 기어가면서 괴한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욕실에 도착을 해보니 욕실 창문이 정말 실제로 열려 있었고요. 욕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에 권총을 빼들어서 화장실 문에 대고 4발의 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방에 있던 의족을 착용한 뒤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이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다음에 화장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스토리우스는 깜짝 놀라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범인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범인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총을 맞고 피를 흘려서 쓰러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피스토리우스는 얼른 전화를 해서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피스토리우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어때요? 피스토리우스의 증언을 다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이 피스토리우스가 겪은 일은 괴한이 집에 침입해서 원치 않는 사고로 여자친구를 잃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죠? 자, 그런데요 남아공의 경찰들은 애초부터 이것이 계획된 살인범죄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스토리우스의 증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고 억측을 했다면서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에 반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계획살인 총격에 앞서서요 피스토리우스의 집에서 고함 소리와 싸우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2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집안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신고를 몇 차례 접수되었던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어요. 처음엔 3발의 총성이 들렸고 10분 정도 흐른 뒤에 다시 3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공통된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주민들의 증언으로 인해서요 피스토리우스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임과 동시에 피의자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증언으로 봐서는 피스토리우스의 우발적인 살인이나 계획살인 그리고 10분 간격으로 두고 들린 총성 소리 이런 증언들로 인해서 확인 사살의 정황까지도 가능성이 생겼던 거죠. 어떠한 이유든 피스토리우스는 실수로 인한 오인 사격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 살인이었다고 밝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피스토리우스에게 살인 혐의에서 조금 더 강화된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이에 피스토리우스는 법정에서 오열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스토리우스가 계획적인 살인을 했는가 아니면 강도로 오인한 사고였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피스토리우스는 과연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에 따라서 육상 선수였던 이 피스토리우스의 코치인 안드레아 지아니라는 사람이 이 피스토리우스를 변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 때도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면서 두둔하는 진술을 했고요. 이 피스토리우스 자신도 그런 진술을 하였습니다. 나는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현지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의 폭력적인 성향과 여성 편력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났던 여성들에 대한 진술들을 이었는데요. 사건 발생하기 1년 전에 스팅캄프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을 피스토리우스가 자기 친구와 몰래 만나는 게 아니냐면 수시로 의심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한 여성이 피스토리우스 자택에서 열렸던 파티에서 직접 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기도 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이런 증언들도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예전에 다른 여자친구가 나타났어요. 피스토리우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면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팅캄프도 아마 데이트 중이었던 유일한 여자친구는 아니었을 거다. 이외에 몇 명의 더 여자친구, 바람을 피는 관계가 있었을 거다라는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증언들이 나오면서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피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점차 잃게 되죠. 방송과 영화 출연들이 취소되었고요. 광고도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피스토리우스의 겉모습에 속았다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범죄 프로파일러들에 의해서 사건 당일 피스토리우스가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가설로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서 있는 그림이 있고 엎드려서 총을 쏘는 그림이 있죠.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의족을 착용한 상태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였던 스팅캄프를 어떤 일로 인해서든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위협을 느꼈던 여자친구는 화장실로 도망가서 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피스토리우스는 권총을 꺼내 들어서 화장실 문에다가 총을 쏘게 되었고요. 총알이 화장실 문을 관통하면서 여자친구가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의 가능성이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스팅캄프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스팅캄프가 알지 못하게 몰래 총을 들고 기어서 욕실 문 앞으로 가서 변기 쪽을 향해서 총을 쐈을 가능성,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현장 증거가 부족해서요, 가설을 입증해내지는 못합니다. 자, 결국 법원의 판결은 이 피스토리우스에게 여자친구 살인 혐의는 무죄이지만 과실치사 혐의, 실수로 살인을 해버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어요.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어때요? 사망한 스팅캄프의 가족들은요, 이 사건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스토리우스의 증언 중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피스토리우스는 사건 당시 스팅캄프가 침대에 자고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되죠. 자, 이 사진을 볼게요. 자, 여기 1번 보이시죠? 여기가 선풍기고 발코니입니다. 바로 뒤에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쪽이 화장실이 보이시죠? 자, 화장실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돌아서 화장실로 가는 동안에 침대를 지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간다는 점이죠. 그리고 직접 증언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라 라는 말을 전달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총을 쏘고 문을 열어보니 여자친구가 맞아있다 라는 점이 모순되는 겁니다. 이미 여자친구가 침대에 없는 상태가 됐어야 맞는 거죠. 두 번째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맞은 총 외에 스팅캄프의 몸에서는요, 다른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욕실에 있다고 생각한 괴한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을 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냈다라는 증언이었죠. 이 점이 이상한 면입니다. 세 번째는 피스토리우스가 쏜 총과 이웃 사람들이 들었던 총성 소리의 횟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피스토리우스는 자기가 직접 4발을 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웃 주민들의 증언은 3발의 소리가 들렸고 10분 정도 흐른 뒤에 다시 3발의 총성 소리가 들렸다는 점이죠. 총 6발을 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이웃의 증언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공통된 진술이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피스토리우스만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피스토리우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은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 피스토리우스의 증언들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사건이 그냥 종결돼 버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져 버렸어요. 여자들에게 폭력성을 보이던 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과연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했던 것이었을까요? 이날의 진실은 현재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